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건강을 위해서 올리브유를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걸 고르는 게 현명할까요? 그래서 저도 올리브를 사면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스스로 기준들을 정하고 시중에 있는 올리브유들을 되게 정리하면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가성비가 좋은 올리브도 있고요. 또는 퀄리티가 좋아서 선물하기 좋은 올리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한국에 있었던 어떤 컨테스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올리브유, 그 중에서도 가성비가 좋은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이것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앞으로 올리브를 고르실 때 고민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좋은 올리브유를 고를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올리브유 추천 2025 버전 시작해보겠습니다. 올리브오일을 고를 때 볼 수 있는 기본 조건들은 하나하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들이 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한 다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한지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기농 여부입니다. 유기농 올리브유는 합성 농약, 제초제,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재배된 올리브에서 얻은 기름입니다. 각자가 올리브유를 고르기 전에 이 유기농 여부를 체크하고 자신이 유기농을 선택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유기농 여부에 따라서 선택지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참고로 저는 오랫동안 유기농이 아닌 올리브유를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환경 속에 있는 독소 이슈, 이것들이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게 되면서 올리브유는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선택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올리브 열매를 따면 세척을 하기 때문에 유기농이 아닌 올리브유에도 농약 성분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생산자의 양심과 운에 달린 것이라서 확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질식품, 이 지방식품은 몸에 들어왔을 때 인체 조직에 저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름 속에 잔류하는 농약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요. 잔류 농약 이슈가 아니더라도 유기농 제품은 재배부터 제품 생산까지의 품질 관리가 더욱더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지방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 많은 양의 올리브유를 먹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보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유기농 여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가격입니다. 만약 우리한테 돈이라는 자원이 무한정 많다면 우리는 제일 비싼 올리브유를 먹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또는 건강에 쓸 수 있는 돈은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와인이 그렇듯이 올리브유도 이 가격이 어느 정도 품질과 비례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격을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의할 거는 이 가격이 제품의 품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제품이지만 대량으로 생산되거나 좋은 유통구조로 가져올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그 제품 자체의 퀄리티가 좋은 게 아니라 유통 이슈 때문에 비싼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급스럽다고 생각하고 큰 돈을 내는 해외 제품이 사실 현지에서는 평범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올리브유도 막상 그 산지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는 굉장히 흔하고요. 가격도 한국에서 팔리는 금액의 절반 또는 3분의 1이나 그 이하로도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마치 한국의 소주가 바다를 건너서 외국에 갔을 때 2만 원에 가까운 가격에도 팔리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소주가 스페인에 도착했을 땐 현지의 좋은 와인보다도 비쌀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중요한 이유,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비싼 올리브를 사게 되면 이게 아까워서 너무 아껴서 오히려 안 먹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올리브유를 건강하게 살려고 먹는 건데 너무 아껴 먹으면 충분한 효용을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신발을 좋아하는 남자분들 비싼 돈 들여가지고 신발을 사놓고 오히려 더러워질까봐 신지는 못하고 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차라리 적당한 퀄리티와 가격에서 막 과감하게 신는 신발이 더 좋고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올리브를 살 때 무조건 비싼 것보다는 각자 예산 범위 안에서 적당하고 좋은 가격의 올리브를 고르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국내 올리브유 전문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올리브유는 500ml 기준에 3만 원이 넘어가면 좋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500ml 기준으로 1에서 2만 원대에도 되게 충분히 좋은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 끝까지 함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유가 어떤 용기에 담기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는 식품입니다. 모든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름이라서 유통기한이 1년에서 2년 정도로 긴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서서히 산소, 빛 또는 열과 만났을 때 산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선한 오일, 신선한 이 식품을 먹기 위해서는 이것이 안전하게 보관되는 게 중요하고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용기인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용기가 올리브유의 포장재로서 빛과 열을 충분히 막는지가 중요하게 볼 요소입니다. 바깥에서 봤을 때 안쪽이 잘 보이는 투명 용기도 있는데요.
내용물이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어두운 용기도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안쪽이 아예 안 보이거나 잘 안 보이는 이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생산 이후에 보관되는 과정에서 빛이나 이런 외부적 요소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신선하게 보관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좋고 비싼 올리브유들은 다 그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용기에 담겨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저렴한 제품일수록 우리가 그 안에서 보존할 요소나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병이 투명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용기를 볼 때 투명성보다 중요한 건 어쩌면 용기의 재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사용해온 이 식물성 기름이나 또는 저렴한 편의 올리브유들 보면 이것들은 플라스틱 병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과 플라스틱은 모두 비극성 분자입니다. 그래서 보관 시간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런 플라스틱이 기름을 용매로 어느 정도 녹아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고온이나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이런 것들이 더욱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사실 이렇게 녹아나오는 양이 얼마인지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평생 올리브유를 먹는다는 전제에서는 불필요한 독소에 노출되는 것을 조심하고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둡거나 불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올리브유를 선택하는 거고요. 하지만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평생 이 플라스틱에 담긴 올리브유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이에요. 플라스틱이 담긴 올리브유조차도 혹시나 내가 가격 조건이 좋고 각자 여건에 그게 진짜 맞는다면 일반적인 식용유보다는 이걸 선택하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각자의 어떤 삶의 맥락이나 여건에 따라서 판단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기본 조건은 기본 신선도입니다. 올리브유는 식품이기 때문에 생산 이후부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느냐가 기본적인 신선도를 나타냅니다. 많은 식품이 그렇듯이 올리브유도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있을수록 신선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올리브유의 유통기한과 관련해서 참고할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의 올리브유는 유통기한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북반구에서 만들어지는 올리브유는 대부분 10월에서 11월쯤에 수확된 올리브 열매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보통은 연말에 짜내져가지고 다음해 초에 한국에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정보냐면요. 지금이 2025년 7월인데요. 만약 우리가 유럽에서 만들어진 한 올리브유의 유통기한을 봤습니다. 근데 이때 유통기한이 3개월 남았다면 이건 작년 말이 아니라 재작년, 그러니까 2023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큰 백화점에 프리미엄 식품 코너를 갔는데 원래 한 7만 원 정도 하는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올리브유인데 그 올리브유가 3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 유통기한을 보고 나니까 이걸 왜 이렇게까지 크게 할인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히려 좋은 올리브유를 유통기한 임박했을 때 사니까 좋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런 신선도와 가격에 대해서 이런 트레이드오프, 상충 효과를 각자가 어떻게 효용과 비용 분석을 하는지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올리브유의 유통기한에 있어서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유는 생산되었을 때가 아니라 병에 담겼을 때, 병입되었을 때가 유통기한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유를 한 건 겨울이지만 이때는 어떤 탱크에 들어있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봄에 넣었을 수도 있고 그 뒤에 넣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공장에서 그 관리를 잘 한다면 그 사이에 신선도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신선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은 사실이에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올리브유를 볼 때 기본적으로 보는 조건들입니다. 이어서 다룰 선택 조건들은 이전에 제가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맛입니다. 올리브를 먹었을 때 어떤 것들은 좀 부드럽고요. 어떤 것들은 목이 맵고 칼칼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올리브유마다 다양한 향과 풍미가 있어요. 참고로 올리브 테이스터 이정성님의 의견에 따르면 처음 올리브유를 드시는 분들, 대부분의 분들은 부드럽고 맛이 너무 튀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올리브를 조금 더 많이 먹어볼수록 점점 더 개성이 강하거나 좀 더 특징이 있고 자신에게 취향에 맞는 것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처음 커피를 먹었을 때 뭔가 부드럽고 먹기 쉬운 것을 좋아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가 어떤 산미가 있거나 고소하거나 과일 향이 나거나 이런 것들로 취향을 찾아가는 것과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리브유의 맛이 맵고 칼칼할수록 이런 폴리페놀이나 기타 영양성분들이 더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긴 한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식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기호에 따른 선택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지금 약처럼, 그러니까 지금 병이 있거나 약효를 위해서 드시는 게 아니라면 굳이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자신의 입에 가장 맛있는 것, 그러니까 자주 먹고 싶은 거를 먹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맛있어야지 더 자주 잘 먹게 되니까요.
다음 조건은 산도와 과산화물 값입니다. 이것들은 이 올리브유가 얼마나 손상됐는지 또는 신선한지를 보여주는 화학적인 지표예요. 이건 일부 고퀄리티 올리브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값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신선할수록, 그러니까 산도 값이 낮고 과산화물 값이 낮을수록 좋긴 할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 약간의 차이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효용의 차이를 가져오는지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돈이 무한정으로 많다면 무조건 산도가 낮고 과산화물 값도 낮은 게 좋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렇게까지 여기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적당한 올리브유를 즐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은 기타 영양성분의 함량입니다. 좋은 올리브유들은 그 안에 폴리페놀이나 올레오칸탈 같은 이런 기타 영양성분들이 들어있고요. 이것들이 충분히 높은 제품들은 자신들이 그것들의 함량을 표기를 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올리브유를 먹는 목적에 따라서 이런 요소들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추가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보셨다면 우리가 올리브유를 볼 때 참고할 만한 중요한 기준들을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올리브유를 선택하고 사용할 때 제가 활용하는 관점 3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생식용과 가열용 올리브유, 이 두 가지를 구비해서 투트랙으로 상황에 맞춰서 쓰는 겁니다. 생식용 올리브유는 우리가 드레싱이나 또는 음식에 뿌려 먹거나 소스에 쓰거나 또는 숟가락에 담아서 이것들을 가열하지 않고 손상시키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을 뜻해요. 반면 가열용 올리브유는 우리가 열을 가하는 요리 또는 이런 요리할 때 식용유처럼 사용하는 올리브유를 말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굽는 등의 열이 가해진 요리를 할 때는 좋고 비싼 올리브를 쓰는 건 조금 가성비가 떨어지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열하는 과정에서 여기 들어있는 영양성분이 어느 정도 파괴가 되니까요. 굳이 우리가 손상될 올리브유라면 차라리 조금 평범한 상태의 올리브를 쓰는 게 현명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역시나 돈이 무한정 많거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 분들은 가장 비싸고 신선한 올리브를 하나만 가지고 여기저기 막 쓰면 될 겁니다. 반대로 가격이 무조건 저렴한 게 중요하고 우리 예산이 많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도 가장 저렴한 걸 하나 사서 그것만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와 비슷한 입장이신 분들은 생식용 올리브유와 가열용 올리브유를 한 가지씩 구비해가지고 같이 쓰는 게 좋다고 봐요. 참고로 많은 유러피안 레스토랑에서 하듯이 우리가 재료를 볶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름을 많이 쓰고 마지막에 피니싱 오일로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오일을 쓰는 것, 그렇게 풍미를 더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토마토 파스타 같은 음식에 마지막에 두를 수도 있고요. 다른 음식에도 두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각자가 올리브유를 볼 때 그 가격만 보지 말고 자신이 얼마나 한 달 동안 쓰는지를 보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올리브유를 볼 때 단순히 그 가격만 보지만 사실 이건 자신이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이 여기에 쓰는 비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플라스틱 병에 담긴 올리브유가 약 900ml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900ml 또 1리터짜리 기름을 몇 달간 쓰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요리를 조금 한다고 해도 이 한 통을 2달에서 3달 정도 썼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리를 잘 하지 않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 식용유 한 병을 5개월에서 6개월까지 나눠서 썼을 겁니다. 이게 재밌는 게 500ml짜리 올리브유 한 병에 3만원 정도면 충분히 좋은 올리브유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게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한 병을 5개월 동안 나눠서 쓴다면 한 달에 얼마 쓰는 건가요? 바로 6,000원입니다. 생각보다 월 부담 비용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이 올리브유를 볼 때 단순히 표면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것을 한 달 동안 얼마나 쓰는지 이것에 맞춰서 실제로 내가 매월마다 지출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게 더욱더 정확한 거죠. 세 번째 관점은 우리가 올리브유를 바라볼 때 이 100ml 가격 기준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서 올리브유를 보는 관점이 조금 더 편해졌던 것 같습니다. 보통 올리브유는 제품마다 용량의 차이가 있어요. 보통은 한 병을 500ml 담긴 것을 기본으로 하긴 하지만 가성비가 좋은 것들은 1리터나 그 이상이 담긴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100ml로 환산을 해줘야지 제품마다 이 다른 용량과 가격을 환산하기가 쉬워져요. 오늘도 제품 가격을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올리브유의 가격을 100ml 가격으로 표현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올리브유 가격이 3,000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100ml에 3,00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500ml 기준으로는 15,000원, 1리터라면 4만원이 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가 정리한 올리브 리스트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스프레드시트를 보시면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올리브유를 제품명, 유기농 여부, 용기의 특징, 용기 안정성, 그리고 제품이 담긴 용량과 가격, 이것들을 100ml로 환산한 가격, 판매처, 배송비, 원산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적힌 가격은 2025년 7월 기준입니다. 올리브유가 식품이기 때문에 시세나 유통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변한다는 점은 참고 바랍니다. 올리브유를 볼 때 많은 분들께서 가격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ml당 가격을 기준으로 몇 가지 구간을 나눠봤습니다. 가장 저렴한 그룹은 1,500원에서 1,900원대 제품입니다. 이 라인에 있는 올리브유들은 대부분
제품은 농장에서 대량 생산되고 대량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올리브를 여러 농장에서 가져와서 대형 설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반면에 소규모 농장에서 조심스럽게 품질을 관리하면서 신선도를 관리하면서 만들어지는 올리브와는 전략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국내 대기업이 수입을 해와서 플라스틱 병에 소분해서 판매하는 것들이 여기 있는 올리브들입니다. 이 제품에는 해표, 백설, 청정원의 제품이 대표적으로 보였는데요. 2025년 7월 기준으로 해표 제품은 1,492원, 백설 제품은 1,838원, 청정원 제품은 1,827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해표 제품이 약 1,500원대로 가장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식용유 900ml를 3개월간 쓴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하루에 200원을 이 올리브유에 쓰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비싸서 올리브를 못 쓴다고는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참고로 같은 해표에서 나온 콩기름은 1리터 기준으로 3,5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콩기름보다 한 통에 12,000원을, 한 달에는 약 4,000원 정도를 더 쓰는 정도예요. 이 그룹에 있는 저렴한 제품들은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든 것이 단점이지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다고 왜 이걸 고르냐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겐 이런 제품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동안 우리가 카놀라유나 포도씨유 같은 것들을 잘 먹어왔다면 이 기름을 바꾸는 게 아주 큰 변화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품의 퀄리티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각자의 경제적 상황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면 이때는 해표 제품을 쓰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다음은 2,000원에서 2,300원대 올리브유입니다. 여기에는 해외 중저가 브랜드나 국내 대기업 PB 제품들, 유리병에 든 해외 대중 브랜드 제품들 또는 국내 대기업의 병 올리브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바소, 올리타리아, 데체코, 피코크, 시아라데, UTL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1,500원에서 2,000원대 제품군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올리브유의 특징은 조금 무난한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들도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올리브유 자체의 퀄리티나 맛의 특징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무난한 특징이 오히려 이 제품의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맛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요리할 때 또는 가일 요리할 때 쓰는 것이 더 매력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1리터 기준으로 2만원 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2달에서 3개월 동안 나눠서 쓴다면 한 달에 7,000원에서 1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요리할 때 많이 쓰기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바소 제품은 수입사에 따라서 1,900원에서 2,300원에 판매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유통업계를 장악 중인 쿠팡에서 이 바소와 시에라데, UTL 제품을 직접 수입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아마도 이 제품들의 가성비가 좋고 무난하며 대량 공급이 수월해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에라데, UTL은 병이 조금 밝아서 산패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올리브를 썼던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데체코, 이것은 현재 2,300원 정도에 구매 가능합니다. 쿠팡과의 경쟁 때문인지 뭔가 데체코가 시장에서 많이 밀린 느낌이 있습니다. 피코크는 신세계 그룹에서 만든 자체 브랜드인데요. 주로 이마트와 같은 신세계 계열사 매장이나 쓱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이 제품들은 500ml로만 나와 있고 2,300원 정도입니다. 아마 1리터 용량으로 나왔다면 가격이 조금 더 저렴했을 것 같긴 한데요. 신선도를 위해서인지 500 사이즈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뭔가 지금은 포지셔닝이 애매한 느낌이 있습니다. 올리타리아는 제가 10년 전에 식단을 바꾸면서 가장 많이 먹었던 올리브유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제가 워낙 돈이 없으니까 쿠팡에서 검색했을 때 검색되는 가장 저렴한 올리브유가 이거라서 선택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가격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격적 메리트가 많이 없어졌어요. 현재는 2,790원 정도로 1리터 기준으로는 2만원 후반에서 3만원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리타리아 제품을 보면서 조금 재미있는 요소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유기농 제품이 비유기농 제품보다 더 저렴하다는 겁니다. 코스트코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2,170원이었는데요. 이걸 1리터에 환산하면 2만원 초반대입니다. 가격이 비유기농 제품보다 저렴해요. 이런 현상의 원인을 정확하게 확신할 수 없지만 아마도 두 가지 요인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트코에 있는 제품들이 2024년에 수확된 게 아니라 2023년에 수확돼서 만들어졌을 경우에 유기농이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코스트코가 가지고 있는 유통력과 규모의 경제 때문에 저렴한 것일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3,000원 이하 라인에 대해서 중간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일단 1,500원에서 2,000원 초반대에서 유일하게 구매 가능한 유기농 올리브유는 올리타리아 제품입니다. 유기농 이슈나 건강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원한다면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생식용이나 가을용 모든 용도에 쓰기에 무난해서 저라면 이걸 기본으로 쓰면서 생식용 올리브유를 따로 하나 두고 그것을 따로 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디까지나 신석식품이라서 시세가 있기 때문에 변하는 거라면 지금 검색되는 가격 구조가 항상 유지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성비가 좋은 유기농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코스트코에 가서 구매하거나 또는 네이버에서 보이는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서 이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유통시기 때문에 저렴한 거라고 하면 어차피 유통기한 이내기도 하고 그 몇 개월의 신선도가 떨어진 정도이기 때문에 저라면 기본 요리용 쓰기에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추천해요.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재밌는 것은 어떤 사람이 무조건 가격만 보겠다고 했을 때 이때 해표 제품을 고를 수밖에 없는데요. 한 달에 1리터를 기준으로 해표 제품은 15,000원 정도의 비용을 내야 되고요. 올리타리아의 유기농 제품은 21,700원이라는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격만 본다고 해도 이 둘의 가격의 차이가 조금 애매하게 적어요. 그래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마치 가정을 하자면 경차인 모닝과 준중형차인 K3의 가격이 원래 1,000만원이 넘는데 K3가 크게 할인을 해가지고 가격 차가 300만원에서 500밖에 안 되는 상황에 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조금만 더 쓰면 모닝에서 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해표를 정말 많이 쓴다고 해서 한 달에 1리터를 쓴다고 해도 해표와 올리타리아 유기농이 고작 6,700원의 차이입니다. 두 달에 1리터를 쓴다면 이거는 월 3,000원의 비용 차이로 줄어들고요. 만약 이 정도의 차이라면 우리가 조금만 더 써서 올리타리아 유기농 제품을 사고 차라리 다른 데서 비용을 좀 아끼는 게 어떨까 합니다. 우리가 외식 한 끼를 아끼든 커피 한두 잔을 아끼든 이 돈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플라스틱 병에 담긴 올리브유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리병에 든 것 중에서 가장 싼 것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랜드 킴스클럽에서 수입하는 바소 3폐 방지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까지의 판단에는 맛에 대한 고려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제품들이 다 너무 튀지 않고 무난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중에서 각자 취향에 맞고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에 라인에 있는 것들을 돌아가시면서 하나씩 써보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게 있다면 그것을 쓰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3,000원에서 4,000원대 라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제품들은 500ml를 환산했을 때 15,000원에서 3만원대 가격대 제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유기농 제품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클레멘테리오는 3,018원, 이마드 자연주의는 3,307원, 가르페아 3,862원, 라니에리는 4,952원입니다. 이 정도 라인부터는 맛에 대한 개인의 취향을 고려해서 제품을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같은 유기농이면서 더 저렴했던 올리타리아 유기농과 비교했을 때 맛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올리타리아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이 중에서 자신의 취향에 명확하게 맞는 제품이 있다면 500ml 기준으로 5,000원에서 만원 정도를 추가로 내는 게 괜찮다면 이 중에서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000원에서 6,000원 라인은 이제 저렴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원할 때 선택하는 제품들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엔 3가지 유기농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솔레르 로메로입니다. 이건 예전부터 한국에서 유기농 올리브를 드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제품입니다. 유기농이면서도 가성비가 좋아서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제품의 가격이 지난 3년간 많이 올랐습니다. 이 제품은 2022년에 500ml 기준으로 16,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3,200원대였는데 지금은 5,560원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 제품 자체의 매력이 충분하니까 한 번쯤은 써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은 오아시스나 이마트몰에도 입점되어 있어서 구매 채널이 다양합니다. 특히 오아시스에서 할인을 할 때 그때 혜택을 받으면서 구매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라인에 있는 제품들은 코스트코에 있는 유기농, 올리타리아에 비해서 이 포지션이 애매한 게 문제가 있습니다. 7,000원대부터는 확실하게 하이엔드로 갑니다. 올리브 테이스터 이정성님께서는 500ml 기준으로 3만원이 넘는 가격부터는 우리가 좋은 올리브유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이 정도 가격대 올리브유들은 먹어보면 풍미와 개성이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는 클래식하게 유명하고 병이 고급스러운 매력으로 유명한 로렌조 시리즈가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기로 유명한 박진영님께서 쓰셨던 제품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유기농이면서도 가격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병의 미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집에도 쓰신다면 기분 좋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보타치오 유기농 제품은 7,800원입니다. 1만원 이하 하이엔드급에선 가장 저렴한데요. 심지어 유기농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이 제품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격대부터는 우리가 다 좋은 올리브이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 재미, 기타 영양소 또는 브랜딩 또는 개인의 경험과 같은 디테일한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여기 있는 라인들이 궁금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각자가 이 올리브유들이 가진 특징들을 하나씩 보면서 자신에 맞는 것을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만한 변수가 하나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열린 한국국제 올리브오일 대회입니다. KIOOC 2025에는 다양한 국가들의 올리브유들이 출품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올리브 테스터와 심사단이 플래티넘 한 제품, 골드 5제품, 실버 10제품, 브론즈, 그리고 동상 20제품을 선정했습니다. 올리브의 맛과 퀄리티를 예민하게 보는 전문가들이 선택한 올리브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수상한 제품 중에서 자신의 마음이 가는 것을 먹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1등을 한 제품은 아르케바이오라는 제품입니다. 이것은 유기농 올리브 오일이에요. 500ml 한 병에 89,000원입니다. 만약에 이게 10만원을 넘었다면 많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89,000원이라면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한 번쯤은 사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1등한 올리브라고 하면 이게 스토리텔링이 더 좋기 때문에 귀한 선물을 할 때 있을 때 그때 선물 받는 사람도 재밌어하고 센스 있게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이 대회를 주최한 대표님으로부터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대회에서 수상한 제품들을 일반 소비자분들한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게 하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동상을 받은 제품들을 가장 선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동상 라인은 보통 1, 2등 하는 제품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부드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수상 여부보다는 자신의 입맛에 더 맛있고 더 자주 손이 가는 것을 먹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올리브유에 완전 진심인 사람이거나 전문가들, 예민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 수상작들 안에서는 사실 순위가 의미가 없는 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대회 수상작 중에서 가성비가 괜찮은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KIOOC 2025에서 수상한 제품 중에서 500ml 기준으로 5만원 미만 제품에는 코린토 바이오, 오로바일렌 피쿠알, 오로바일렌 아르베키나, 알모나시드 델 올리보, 코린토 비유기농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00ml에 5만원 내외이면서 인상을 받은 제품들에는 오로바일렌의 프란토이오, 오히블랑카, 피쿠알 유기농이 있었고요. 5엘레멘토스, 그란셀레시온, 크로니카 브라도 있었습니다. 사실 유기농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에는 오로바일렌, 피쿠알이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500ml 병이 42,500원이고요. 심지어 로켓 배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모든 요리에 팍팍 쓰면서 한 달 만에 다 먹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생식이나 드레싱 등으로 열심히 쓰면서 2달에 나눠서 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4만원에서 5만원 쓰면서도 건강, 맛, 기분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음식이나 운동하는 것 외에는 돈을 별로 안 씁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제 자신을 돌보는 데 쓰는 게 이 올리브에 대한 투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혹시나 최기하면 형편이 좋아서 저런 걸 먹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걸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한 달에 4에서 5만원이란 돈은 우리가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면 한 번에 금방 쓰는 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주세요.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달에 담배 10갑이면 4에서 5만원 쓰실 겁니다. 이참에 담배를 끊고 올리브유로 넘어오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그 외에도 100ml 기준으로 15,000원 또는 15,000원이 넘는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상당히 비싼 하이엔드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오로바일렌의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아 보입니다. 이 가격대 제품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목록들을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혹시나 생식용 올리브유를 먹을 때 기존에 먹던 게 다 떨어졌을 때는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먹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중에 있는 올리브유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다룬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올리브유 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생각보다도 저렴한 올리브유들이 있었다. 올리브유를 쓰더라도 한 달 소비량을 고려해서 계산한다면 월 지출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 내가 평소에 다른 데 쓰는 돈을 아끼면 아주 비싼 올리브유를 먹을 수 있다. 올리브유를 고를 때 기본적으로 가격, 유기농 여부, 용기, 신선도를 볼 수 있다. 그 외에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지금 코스트코에서 파는 유기농 올리타리아가 유기농이면서도 제품의 가격이 매력적이다. 올리타리아 외에도 유기농인데 한 병에 15,000원에서 3만원 정도에 하는 제품들이 몇 가지 있다. 올리브유는 생식용과 요리용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놓고 쓰면 효율적이다. 다만 한 달에 올리브유를 너무 많이 안 쓰는 사람들은 그냥 한 병을 쓰면 된다. 한국 국제 올리브유 대회에서 수상한 제품들 중에서도 한 병에 7에서 8만원대인 제품들이 꽤 있다. 그리고 1등한 제품은 약 9만원 정도다. 오늘은 제가 일부러 산도나 폴리페놀과 같은 디테일한 값들은 안 다뤘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올리브유를 조사할 때 다들 산도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중요하게 봤었는데요. 어느 시점부터는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따지는 게 의미가 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돈이 아주 많거나 올리브유를 약으로 먹는 분들이라면, 어떤 몸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면 0.1%에서 0.2% 정도의 산도 제품을 찾아서 구매하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들은 산도에 집착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쁜 음식 한 번 덜 먹고 집밥을 한 번 더 해먹으면서 건강하면서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가성비 좋은 올리브유를 더 많이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폴리페놀이나 기타 영양성분이 조금 덜 들었다면 차라리 가성비 좋은 걸 조금 더 먹으면 되고요. 그리고 산도와 관련해서 제가 아는 분께서 알려주신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산도가 0.3이었던
봤던 좋은 제품의 올리브유가 있었는데요. 이걸 개봉하고 한 달 뒤 측정을 해보니 산도값이 0.5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걸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어차피 우리가 올리브유를 사서 개봉하고 쓰다 보면 산도는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 0.1% 차이에 집착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두 번째, 우리가 올리브유를 자주 많이 먹어서 너무 오래 보관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다루지 못한 제품들이 있을 텐데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제품 중에서 아시는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소개된 제품 중에서도 드셔보신 것이 있거나 좋아하는 게 있다면 댓글로 이런 제품들의 후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던 이 올리브유 리스트의 스프레드시트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최겸 리트를 검색하시면 접속할 수 있게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오늘 콘텐츠를 만들 때 시간도 에너지도 많이 들었는데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올리브를 고르실 때 아주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단 하시는데도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콘텐츠 만들 때 돈이 좀 들긴 하지만 저희가 외부에서 광고는 받지 않습니다. 이런 콘텐츠들은 모두 겸맥스 라이프샵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혹시나 겸맥스 라이프샵에 가셔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들 있다면 구매해주시면 저희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좋은 도움이 되니까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콘텐츠로 세상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최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